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정우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MLCC용 BATR3 제조를 위한 수요합성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MLCC라고 하는 것은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의 약자로서 다음과 같이 이런 컴퓨터 보드에 이런 기판 소자 같은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소자의 주원료인 BATR-O3를 만드는 그런 공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런 MLCC를 갖다가 확대를 하면 오른편과 같이 이런 바깥쪽에 있는 아웃 레이어가 있고 안쪽에 이너 레이어가 있고 그 레이어 층 사이에 유전체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유전체 물질이 주성분이 BATR-O3입니다. 그래서 이 BATR-O3는 여기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최근에는 0603이라고 해서 0.6mm, 세로 0.3mm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0.3mm 내에 층이 한 600층 정도까지 지금 적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소형화 고적층화에 따른 BT 입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수연합성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MLCC 시장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이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연도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삼성전기자료로 2000년 시장이 약 6,100억 개 그리고 5조 391억 원 정도의 10% 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LCC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제조 공정은 반응기에서 BATR3를 합성하고 그 합성한 것을 세척한 후에 하소 처리해서 테트라고널런트를 주게 됩니다. 보통 수율 합성으로 만들게 되면 심플 큐빅으로 메타스테이블한 심플 큐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하소 처리해서 테트라고널런트를 줘야 되고 그렇게 만든 것을 갖다가 도폰트를 이용해서 포뮬레이션 한 후 수성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칩으로 만들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 공정을 짓기 위한 BATR-O3 결정화 공정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현재 점처리, 해분식, 연속식, 후처리, 그 다음에 S7R의 MLCC용 K-플레이트 테스트까지 연구를 진행하는데 본 발표에서는 BATR3 합성에 관련된 해분식 결정화 공정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를 갖다가 처음 선정할 때 이미 많은 특허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에서 지금 BATR-O3를 갖다가 99.9%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몰비를 B랑 T를 1대1로 맞췄을 때 pH를 갖다 10 이상으로 만들면 TiO2하고 발효 하이드록사이드하고 만의 반응으로 99%의 비트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방아제를 쓰지 않고 BATR-O3를 갖다가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pH 10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 물질을 선택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원료 물질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로덕티비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농도를 높이려고 원료 농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 물질을 갖다가 방아제 사용 없이 합성 가능한 pH 영역을 검토하였고 또 원료 물질 대비 BATR-3 무게비로 환산했을 때 그 원료비의 포션이 높은 원료 물질을 선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료 물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첫 번째 물질 같은 경우는 TiO2톡사이드인데 알톡사이드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TiO2로 환산했을 때 이 벌크한 부분 때문에 28.1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TCl4 같은 경우도 TiO2로 환산하면 42.12%밖에 안 되는 반면에 이와 같은 원료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82%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원료비가 가격 대비로 봤을 때 그리고 전체 무게 감량으로 TiO2로 환산을 무게비로 봤을 때 TiO2, XH2 즉 함수 티타니아를 사용했을 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륨 같은 경우에는 바륨 하이드록사이드 옥타이드레이트가 pH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아제를 사용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물질로 이와 같은 물질을 선택하였고 실제로 알콕사이드를 출발 물질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가가 BT 킬로그램당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경우에 방아제를 보통 KOH를 쓰기 때문에 이런 KOH를 갖다가 수세하는 과정에서 수세 처리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방아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세 처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바륨하고 TI 원료 물질만을 가지고 BATR-O3를 제조했고 그때 출발 원료 물질 단가는 한 50%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 방법 및 조건을 살펴보면 그래서 공업용으로 나오는 TI를 갖다가 티타늄 옥시설프릭 애시드를 암모니아수로 처리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티타늄 그러니까 TiO2 함수 TiO2를 제조하였고 그 다음에 공업용 원료로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물질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암모니아수로 처리해가지고 바륨 하이드록사이드 옥타 하이드레이트를 만들어서 반응을 시켰습니다. 반응 조건은 온도는 80도에서 120도, 210도, 조성은 0.25몰에서 1.5몰, 그리고 반응 시간은 5분에서 한 4시간 정도 반응했는데, 낮은 시간으로 반응한 것은 반응성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정하였고, 만들어진 BT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력 캐릭터라이제이션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회분식 시험 장치를 보면 초기에 반응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500ml 레퀴노 반응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고 이걸 갖다가 스케일업 해가지고 벤치 그 다음에 현재는 300m급까지 반응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반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응 시간의 영향을 살펴보면 지금 80도에서부터 210도까지 반응시키면서 반응 시간을 5분에서부터 2시간까지 반응을 줬는데 5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바로 카보네이트나 아니면 TiO2의 XRD 피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5분 이상부터는 완벽한 BT가 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이거 FTI를 찍어보면은 불순물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XRD의 레졸루션 한계가 5% 이하이기 때문에 이 XRD 상에서는 불순물이 하나도 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150도에서도 전혀 불순물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0도에서도 불순물이 없고 이걸 갖다가 시간으로 환산해가지고 시간을 5분으로 픽스하고 반응 온도에 대한 영향을 볼까 하면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피크가 점점 커지고 따라서 이 반각 폭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XRD 피크의 주피크를 이용해가지고 격자 상승을 계산했고 그로부터 밀도가 변할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밀도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봤더니 지금 이거는 저희가 비중병을 이용해서 측정한 밀도 결과고 이거는 격자 상수를 측정하고 그 격자 상수 단위 셀 안에 있는 그 원자량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만든 엑스레이 덴시티를 보고 있습니다. 반응 시간이 증가하는 거랑 상관없이 반응 시간 상관없이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단위 셀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가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걸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량이 그러니까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미반응물이 분해나 OH가 그 OH가 분해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반응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FTIR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보시면은 80도에서 5분 반응한 거랑 210도에서 2시간 반응한 거에 대한 FTIR 결과인데 바륨 카보네이트 피크가 선명하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TiO2도 여기 피크가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210도가 되면은 여기 TiO2는 흔적은 보이는데 거의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륨 카보네이트는 미량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륨 카보네이트의 이 피크는 그 바륨 카보네이트 주 피크고 TiO2의 여기 지금 한 1450에서 뜨는데 이 피크는 큰 피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TiO2 같은 경우에는 바륨 티타네이트의 주피크에 TiO2 주피크가 묻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로 큰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큰 피크가 이 정도 뜰 정도라면은 TiO2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210도 2시간 반응을 해도 이와 같은 미반응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반응할 수 있고 반응 시간을 반응 온도를 높였을 때 그 반응물을 갖다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DTA 분석을 수행하였고 80도씨 5분, 15분, 30분 반응했을 때 그런 특이한 현상으로 이렇게 피크가 여러 개 나타나는 걸 발견했는데 요 첫 번째 요 피크가 BATI205가 생성되는 피크로 판단되고 두 번째 피크가 그 피크가 용용되는 피크로 판단되고 세 번째 피크는 이렇게 생성되면서 바로 용용되는 피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냈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바륨 카보네이트가 리치한 페이스 아까 처음 그 FTI에서 봤다시피 후기에는 반응 미반응이 많기 때문에 바륨 카보네이트가 리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륨 카보네이트하고 TII 반응에 의해서 1200도 정도에서 BATI205가 생성되고 이게
여기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용융되는 점이 1322도 정도에서 용융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된 피크가 1322도에서 용융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 피크는 이 바륨 카보네이트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여분으로 남아있는 TiO2와 바륨 티타늄하고 반응해가지고 생성되는 피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륨 리치 페이스로 간다면은 바륨 카보네이트하고 지금 이게 TiO2가 없겠죠? 리치 페이스로 간다면 이게 TiO2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륨 카보네이트하고 바륨 티타늄하고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BA2TiO4가 생성됩니다. 근데 이게 온도가 1002도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1000도의 피크가 없는 걸로 봐서는 본 반응은 TI 리치 페이스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피크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부터 지금 BA-TiO2 생성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 시간을 증가시키면은 아까 보셨던 그 피크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5분에 놓고 이제 네트 로스를 갖다가 보면은 반응 시간의 증가함에 따라서 이와 같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 정도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TIO3 분말 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5분 반응했을 때는 표시를 했는데 지워진 것 같으면, 그게 이렇게 침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여기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물질이 바륨 카보네이트도 30분 이상, 2시간 정도 되면 그런 형상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응 시간이 증가하면 좀 내려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랑 분말 특성을 볼 것 같으면은, 분말이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쉐더식을 이용해서 미소 결정 크기를 결정하였고, 그 다음에 BT 표면적을 이용해가지고, 역시 입자 크기, 그 다음에 샘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미지 카운터로 하나하나 셌습니다. 세 가지로 갖다가 도수 평균을 냈는데, 그렇게 계산한 결과를 오른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샘 이미지로 구한 다이아메트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BET로 계산한 다이아메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값들은 BET 그때 이 파티클을 구했을 때 BET 값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값들은 구용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용도가 1이면은 완전히 9가 되는 거고, 1에서 멀어질수록 타원형에 가까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값들이 그렇게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한 100에서 110, 120 나노 정도, 시간에 따라서 약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만든 입자는 거의 구형을, 왜냐하면 BET를 갖다가 계산할 때 구형을 전제로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 입자는 구형이고 기공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 쉐러식으로 만들어진 미소 결정을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110년, 그러니까 아까 BATIO3의 가장 높은 피크를 가지고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 결정의 경우 고면으로 만들어진 결정이 한 40 나노 정도 크기를 이루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저희 입자는 한 120 나노 정도 되고, 이 결정면으로 만들어진 거리는 한 40 나노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입자는 세 개의 결정이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입자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응 시간과 온도, 농도에 따른 전하율을 볼 것 같으면 0.25몰로 공급했을 때 반응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하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시 반응 온도가 증가하면 전하율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고정한 다음에 반응 온도와 온도의 연결을 볼 것 같으면 농도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하율이 90% 이상까지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농도를 높이지 않고 0.25몰일 경우에는 99%를 가지 못한 반면에 농도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전하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하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BATIO3를 갖다가 MLCC로 쓸 경우에는 B랑 TI 몰드가 0.998에서 1.002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바륨하고 TI 몰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하율, 이게 미전하율이 생기게 되면 TI 리치페이스가 되거나 아니면 바륨 리치페이스가 돼가지고 몰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저희는 농도를 높이면서 프로덕티비티를 높일 수 있으면서 전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ATIO3가 그럼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존슨 아브라함이 말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이 이런 그 경험식 비슷한 식을 갖다가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식을 리니어라이제이션하고 요 값에서 ln 값하고 요 f는 저희 전화율 값을 넣어가지고 프랙셔널 이일드인데 전화율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대입해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그때 n 값, 그 기울기로부터 n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n 값이 0.54에서부터 0.62 정도가 되면 디퓨전 컨트롤이 된다라고 밝혔고 m이 1.0에서 1.24 정도가 되면 퍼스트 오더 혹은 페이스 바운더리즘 이런 경우에 이 TI-오트하고 발음의 페이스 바운더리를 통한 컨트롤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2.0에서 3.0 이상의 값을 가지면 3.0 정도의 값을 가지면 유플레이션이나 그로스 컨트롤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디졸루션 트랜스포테이션 메커니즘을 따른다고 볼 수 있고 이게 TI-오트가 가수분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호모지니어스한 반응의 경우에 각각 분해되면서 비트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경우고요. TI-오트의 경우에 이제 헤테로지니어스의 경우에는 TI-오트 바깥쪽에서부터 발음에 어택을 받아가지고 바깥쪽에서부터 BAT하우스가 생성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의 경우에는 M이 2에서 3, 즉 이게 분해됐다, 용해됐다가 다시 프레시피테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플레이션 과정을 거치는 따라서 M이 2에서 3 정도의 값을 가지면 디졸루션 앤 프레시피테이션의 메커니즘을 따른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M이 0.54에서부터 0.62 정도가 되면은 그 디퓨전에 의해서 TI-오트의 연을 따라서 발음이 이온이 전파돼가지고 바깥쪽에 BAT하우스가 생성되고 이게 점차 증가되면서 BAT하우스가 생성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실험의 경우에는 같이 아나타제의 TI-오트하고 바륨 하이드록사이드 오타하이드레이트 이거는 이런 저널에 나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M이 2값 정도를 갖고 여기서는 0.47을 갖는데 이쪽은 따라서 2를 갖기 때문에 뉴클레이션 즉 디졸루션하고 프레시피테이션 메커니즘을 따르고 이쪽은 인시투 트랜스포메이션 메커니즘을 따르는데 이 경우에는 TI-오트 자체가 아나타제를 썼기 때문에 그게 하이드로시스 되는 데 걸리는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나타나는 반면에 이 부톡사이드하고 클로라이드를 원료로 쓴 경우에 이 두 개가 다 액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녹는 데 걸리는 그 메커니즘 필요가 없습니다. 유플레이션이 필요가 없고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울기는 0.84, 1, 0.6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시투 트랜스포테이션 반응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저희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N값이 반응 시간을 갖다 80도에서 210도까지 증가시켰을 때 N값이 0.002에서부터 0.079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료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리졸루션이나 트랜스포테이션도 갖지 않고 그리고 인시트 트랜스포메이션도 아닌 솔리피케이션이 바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 경로를 볼 것 같으면 저희 반응 같은 경우에 이런 유플레이션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그로스 앤 솔리피케이션으로 바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조된 비트를 가지고 아까까지 실험한 이제 500ml에서 실험한 내용들이고 이 내용은 20m하고 300m 반응했을 때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하였고 하소했을 때 테트라고놀리티가 생성되고 하소된 파우더는 한 100나노에서 잘못 썼는데 100나노에서 200나노 차이가 되고 하소되는 한 400나노 정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MSBC용의 BT 원료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격, 반응성, 그 다음에 TI 질량 분율이 높은 원료로 TI 경우에는 함수 티타니아를 선정하고 바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옥타이드레이트 바륨 하이드록사이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문식 공정 개발 최적화 부분에서는 반응 온도 시간 영향에서 반응 온도가 시간보다는 주도적이고 150도에서 180도가 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0.25에서는 TI 미치 경로로 부반응이 존재해서 이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농도 변화 실험에서 농도를 높일수록 전하율을 높일 수가 있어가지고 99.4%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보이진 않았지만 발음을 한 0.02% 정도 리치하게 되면 100%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도 증가하면 그
발을 약간 발행해서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수율과 전화율 그리고 프로덕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보온 실험 반응 메커니즘은 하이드로시스나 인프레이션의 경로 없이 바로 컨솔리데이션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